만만치 않은 세상, 심리학이라는 렌즈로 정신과 마음을 아우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 선거를 향한 주자들이 레이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 관련 말과 행동들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인드온에서는 이 선거와 관련된 심리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 선생님과 함께 시간 가져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거를 둘러싼 정치에 관련된 그런 얘기 준비하셨죠? 네, 아무래도 요즘 어떻게 보면 각 당마다 대선 주자 레이스들을 하고 있고 사실 정치라는 게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맞습니다. 지점이고 정치도 결국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심리와 맞닿아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양대당을 중심으로 정치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먼저 진보와 보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결국은 본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집안 환경에서 태어난 자제분들은 보수적일까요? 진보적일까요? 진보적인 색이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가능. 둘 다 가능합니까? 네,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결국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요. 일단 보수적인 집안, 보수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자식들의 어떤 마음을 좀 본다면 만약에 그 태어난 본성 자체가 좀 되게 의존적이고 부모랑 동일시하고 내 의견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더 중시하는 그러한 본성과 그런 환경이 맞닿으면 아무래도 보수적인 색채로 갈 확률이 높을 거고요. 그리고 또 안정적인 걸 더 추구하는 경향이라면 그럴 테고 또 본인의 어떤 의견이 공고하고 본인의 어떤 주체적인 그런 게 강한 사람이 그런 환경과 맞닿으면 이런 부분들은 진보적인 부분을 발전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했던 환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되게 권위적이었고 되게 보수적이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떤 훈육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당신의 의견대로 모든 걸 하도록 했고 근데 늘 거기에 대한 어떤 어렸을 때 공격심들이 자리를 잡았었대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사실 우리 부모도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제도에서 사는 것도 우리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이게 다 주어진 거거든요. 사실 주어진 걸 최대한 유지하고 조금씩 바뀌어가자는 게 보수인 거고요. 주어진 걸 바꾸자. 확 바꿔버리자라는 게 진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띠게 된 어떤 내면의 무의식적인 심리적인 동기를 봤을 때는 어렸을 때 늘 엄마 아빠가 당신들이 옳고 난 늘 틀렸다라는 그 환경 내에서 싸우고 싶었는데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었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공격성은 내재적으로 계속 자리 잡은 거죠. 아니야 나도 맞아 나도 맞아 나도 맞아 라는 그런 공격성이 자리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자기는 이러한 정치 성향 나는 이러한 법과 제도를 나는 선택한 적이 없다. 왜 너네들이 나에게 그런 법과 제도를 따르라고 강요하냐. 난 바꾸고 싶다. 이러한 성향을 갖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저는 결국은 환경과 본성이 맞닿아서 그러한 진보나 보수 같은 성향들도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은 뇌 구조부터 다르다. 이런 실험도 있다면서요? 연구 결과? 네, 그런 실험도 있습니다. 궁금하네. 네. 젊은 성인 남녀 90명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일단 설문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그 보수적인 성향인지 진보적인 성향인지를 나누고 MRI 촬영을 했습니다. MRI 촬영을? 근데 MRI 촬영을 했는데 그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에 비해서 편도체라는 구조물이 더 크게 두껍게 나왔고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보다 전 대상회
안테리어 싱귤레이트 콘텍스라고 하는데 네. 네, 전 대상회가 더 두껍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네, 편두체는 우리가 흔히 공포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전 대상회는 이제 새로운 자극을 추구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딱 요거 보면 느낌이 오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공포와 불안이 높을수록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인 성향을 안정을 찾게 되고 더 안정을 찾게 되는 거고요.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진보적인 경향을 찾게 되는 거고, 와.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뇌 구조가 다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령대가 좀 높을수록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뭐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은 보수 성향이 강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진보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거는 뭐 저는 나라와 상관없이 어느 때나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나이가 드신 분은 뭘까요? 기존 제도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존 제도의 혜택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왔던 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 보면 결국은 윗세대들에게 치여가지고 윗세대들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제도 자체가 윗세대들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지점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기존 제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어날 때 나는 이러한 제도 하에서 살 거야라고 선택을 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해서 비동의할 권리도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나는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비해서 더 오랜 기간 그 제도와 함께 살아온 것도 아니고, 이거 바꿀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시간이 길지 않았으니까. 네네. 네.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해서 윗세대들보다 그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저는 진보적인 성향으로 젊은 세대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모이면 극단적인 의견이나 주장을 제시하는 또 그걸 따르는 게 맞다, 그 명분을 제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그래서 언론들도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글들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애매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글은 사람들한테 흡입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러면, 근데 이건 이겁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솔깃해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집단 내에선 더 극화되고 더 극화되고 더 극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죠. 투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텐데. 네. 선거 때마다 투표를 참 많이 독려하잖아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지만 실제 투표율은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어요. 네.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네, 이거와 관련해서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링겔만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예, 링겔만이라는 분이 한 실험인데요. 되게 간단한 실험입니다. 줄다리기 시킨 겁니다. 1대1로 줄다리기를 시켰고요. 그때 이제 힘을 측정을 했고요. 그때 힘을 이제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제 그 다음에 2대2로 이제 줄다리를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200, 200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측정을 해봤더니 200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네, 평균 93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머지 7% 어디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걸 또 3대3으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인당 평균 85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를 8명으로 늘려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평균 49의 힘만 쓰더라고요. 49까지 떨어졌어요? 네. 이게 의존하는 겁니까? 아, 의존도 그쵸. 의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 하나 빠져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혼자 하면 내 노력과 결과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아주 직접적이죠. 네, 직접적이니까 내 힘을 온 힘을 다 쓰는데 두 명이 되는 순간 내가 다 쓰고 저기는 안 써도 쟤는 무임승차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노력과 결과의 상관관계가 사람이 많아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좀 힘 덜 써도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사람들은 적게 쓰고 이기면 좋지. 네. 가 되니까 이제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다라는 심리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투표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이러한 잉겔만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한 표 자체는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네. 뭐 그 한 표쯤이야.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근데 이런 게 그런 무심함이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 네. 이런 것도 좀 떨어진 상태다. 네. 이렇게 좀 이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해서 투표를 해봤는데 네. 뭐 사람들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옐 뽑으나 젤 뽑으나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 그 나물의 그 밥. 그 나물의 그 밥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결국은 이게 학습된 무기력과 연관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이제 쥐를 이제 우리 안에 가둬놓고 예. 전기 자극을 주면 얘가 아프니까 팔짝팔짝 뜁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한 우리는 전기 자극을 주고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울타리를 쳐줘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얘를 넘어가거든요. 근데 한 우리에는 전기 자극을 주는데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에 가둬놓은 겁니다. 네. 근데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에 있는 쥐는 네. 전기 자극을 주면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노력을 계속해서 해요. 근데 어떻게든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 가둬져 있던 쥐는 전기 자극을 아무리 줘도요 가만히 있어요. 반응이 없어진 거군요. 왜냐하면 처음엔 노력을 했겠죠. 근데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걸 학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요. 전 정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투표라는 노력을 했을 때 예. 진짜 세상이 바뀌는 게 보인다면 사람들이 노력을 할 텐데 뭐 그 나물의 그 밥이면 뭐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라는 부분도 저는 심리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투표날 가까워지면 SNS를 중심으로 나 투표했습니다. 저 투표했어요. 뭐 인증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분명히 네.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투표 동요하는 경우들, 네. 유명하신 분들이 네, 투표 네, 동요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SNS에 친구들이 네. 투표했다라는 거 인증 사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는 둘을 봤을 때 후자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나의 지인들이? 네,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이? 네,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뭐 처음에 막 미끄럼틀 같은 거 보면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자기가 타는 걸 보여줘요. 괜찮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해도 애들이 안 탑니다. 근데 애들이 탈 때가 있습니다. 자기랑 비슷한 또래 친구가 타는 걸 보면 그걸 타거든요. 결국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 무언가를 하면 그걸 더 따라가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보다는 주변 지인들이 그런 걸 남기는 걸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SNS에서 투표 동료를 서로 하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뭐 실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뭐 얘기들을 영향을 받잖아요. 네, 투표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얼마나 크게 영향을 그게 좀 받는지 가늠은 좀 사실 안 되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네, 요거와 관련된 실험을 제가 예전에 한번 주식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합니다. 네네네. 네.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이라고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요. 뭐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나무 막대기 이제 B라는 나무 막대기랑 같은 나무 막대기를 보여주고요. 네. A 막대기는 B보다 작고요. C 막대기는 B보다 커요. 근데 B랑 같은 크기의 나무 막대기를 보여주고 얘가 어떤 나무 막대기랑 똑같은지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명씩 하면 다 B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8명 두고 앞에 7명은 이제 실험 과학자랑 짠 이제 도우미들. 네.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다 A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8번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 했을 때 A라고 대답을 하는 확률이 생각보다 꽤 높게 나왔다라는 게 이제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인데
사실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 사실마저 왜곡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 힘은 되게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멈칫해요. 그런 거 있으면. 네. 네. 큰일 날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좀 감정에 치우친 선택이 아닌가.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맞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인간은 이성적인 그 동물이라고 배우셨지만 절대로 이성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절대는 또 아니잖아요. 이성적일 때도 이성적일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무의식에 의해서 선택을 해놓고 나중에 이성으로서 합리화한 이유를 찾는 동물이지. 이성으로 합리화를 한다.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면 원인과 결과는 명백하잖아요. 시간 순서상에서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있어요. 네. 합리적이라고 하면 실제로 먼저 원인을 생각을 하고 결과를 취했을 때 합리적인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무의식 속에서 결과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요. 이성이 사후에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요. 네. 절대 이거는 이 결과에 영향을 못 미치는 이유인 거죠. 사후에 만들어낸 이유니까 결과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인간은 이렇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저는 인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뭐 다른 연유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모든 정보들을 다 갖고 판단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그거는 좀 많이 들겠죠. 들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런 정치라는 선택, 세상의 이런 모든 선택을 할 때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선택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대충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인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어서 그렇게 대충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나중에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대충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 이미지에 맞는 정보들만 모으는 거죠. 선택적 수집인가요, 그러면? 네, 선택적 수집이죠. 우리는 나중에 사후 합리화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선택적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미지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지 대략적인 이미지 밑에 실제적인 게 무엇인지를 다 따져볼 만한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에너지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진화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생존에 유리한 게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빠른 판단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진화 역사에서 생존에 유리한 건 사실이 아니라 빠른 판단이 더 진화에 더 유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따져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이미지. 이 사람은 대충 이런 사람. 이 사람은 대충 이런 사람. 자기가 그냥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맞는 근거들이 쏟아지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리고 그거 맞지 않는 근거들이 쏟아지면 저거는 틀린 정보야. 이렇게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점점 공고화가 되는 거죠. 어쩌면 좀 리스크를 줄여가는 시간의 연속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게 위협이 됐든가 아니면은 에너지 손실이 됐든 그런 걸 좀 덜기 위한 그런 과정이 계속되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진화 역사에서 효율적인 방법들이 인간에 내재되어진 거죠. 네, 사실 모든 걸 다 따진 개체들은 생존에 절대 유리하지 않았거든요. 대충해서 살아남은 거군요. 그러면. 네, 대충 빠르게 그냥 일단 빠르게 판단 빠르게. 판단을 빠르게. 이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험도 있었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미국 하버드대 토드 로저스라는 교수분께서 실험을 한 건데요. 뭐 이제 정치인들이 TV 토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보건 관련된 정책이랑 불법 약물 제한에 대한 정책들 요 영상을 뽑아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보건 관련 정책에다가 불법 약물 제한 관련된 답변을 붙여버렸고요. 불법 약물 관련된 질문에다가 보건 관련 정책에 대한 답변을 붙였어요.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게 생뚱맞은 게 나오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을 보고 난 분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하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땠다고 생각하냐 하니까 대부분 질문이 뭐였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고요. 대답이 이상했다라는 것도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한 영상을 보여준 사람과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잘못된 답변을 하는 영상을 보여준 사람과 비교를 해봤는데 신뢰도에 있어서 적절한 대답을 했든 부적절한 대답을 했든 신뢰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결과까지 나왔거든요. 네, 물론 이건 있습니다. 보건이라는 영역과 불법 약물이라는 영역이 조금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정말 에너지를 들여서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그 세심한 차이를 못 느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뭔가 공격당하면 애둘러서 표현을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따지고 저게 지금 적절한 대답을 한 건지 아니면 저거 지금 그냥 변명만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까지는 사람들이 따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조차도 수고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힘들죠. 네. 사실 그렇게 하려면. 물론 그 실험에서 그 엇박자의 그 부분을 캐치한 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역시 그런 거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의 편승, 아까 편승이란 말도 잠깐 쓰셨는데 정치인들이 좀 편승해서 좀 불합리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던 사례들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유권자들이 좀 더 에너지를 들여서 정보를 좀 취득을 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거고요. 또 이런 마인드 온을 보고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다들 그렇거든요. 저도 집에 가면 아버지 뉴스 열심히 보시면서 본인의 생각이 맞다, 본인이 지향하는 정치인들 이야기 나오면 맞다라고 하고 지향하지 않는 정치인이 나와서 다 욕하고 이렇게 극렬하게 나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하세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믿으세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작은 차이가 되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내가 지금 옳다라고 믿는 게 진짜 옳지 않을 수 있음을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수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저에 중요한 정보들을 내가 확실히 발을 디디고 판단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만 있어도 정치들이 좀 바뀌어갈 수 있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은 되더라도 어떤 여지를 갖고 있다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내가 생각한 게 틀릴 수 있어라는 여지를 갖는 거와 내가 생각한 게 절대적으로 맞아라는 거 이거는 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쉽게 내 생각이 절대로 옳다라고 믿음을 가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자신에 대한 확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군요. 네, 저는 그게 분명히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생각은 사후 합리화거든요. 이미 결정해놓고 끌어놓은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와 더 맞는 정보들을 끌어모으고 더 맞는 정보들을 끌어모으면서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생각을 정리한다. 네. 그것이 뭐 선거라든가 투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보 보수라고 이제 자기는 좀 극단적인 진보, 극단적인 보수라고 치우쳐지신 분들은 본인이 옳다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너무 맞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맞는데. 네, 정말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가진다. 네, 저는 모를수록 확신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면 알수록 틀릴 수도 있다라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 확 되긴 해요. 지금 저도 그렇고 좀 그런 여지를 키우는 습관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투표를 위해 후보를 고르고 또 선택하는 일은 분명 수고스럽고 또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자 참여입니다. 내년 대선 때 그 투표장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발자취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인드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